네,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를 막 넘어섰습니다. 오늘장 마감했는데요. 먼저 지수만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포인트가, 12포인트가 올랐군요. 12.76포인트가 상승하면서 1987.4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1.2포인트가 상승을 했네요. 2포인트 상승하면서 52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숫자가 계속 바뀌어가지고요. 종합주가 코스피가 19.39포인트가 오른 199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세한 상황은 시황센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장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양 시장 모두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중국 산업생산이 10.4% 증가하며 9.9%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지표 발표 이후 코스피 지수도 추가 상승에 힘을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종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는 19.39포인트 상승한 1994포인트로 장중 고점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초가는 1978포인트였죠. 이후 1988포인트까지 고점 높이게 됐는데 중국 경기지표 발표 이후 수가 상승하면서 1990선을 돌파했습니다. 2000포인트까지 불과 6포인트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13거래일째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6,09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무엇보다 그 강도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나흘째 외국인 쪽에서 5천 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만 1조 원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강했죠. 기관이 2,600억 원 매도, 개인 쪽에서 3천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흘 만에 반등을 시도했던 코스닥 지수입니다. 종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520선 지지를 확인했던 하루였습니다. 2.05포인트 상승한 52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시초가 부근인 523포인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5일선 저항을 받고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임박해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2포인트 오른 523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던 하루였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07억 원 매수세를 보여줬고 개인 쪽에서 29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49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 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죠.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2원 10전 하락한 1,084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환율은 5원 가까이 급락 출발한 이후 낙폭을 줄였습니다.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강하게 들어온 데다 결제 수요도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닷새째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종가상 마감 상승폭 더 키웠죠. 1.68% 강하게 오르면서 139만 6천 원대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현대차가 25만 원대 주가를 다시 회복하면서 0.8%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포스코 주가 33만 원대 안착하면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신한지도 장중 50주 신고가 쓰면서 1.4%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1.76% 오르면서 28,950원 종가 기록했고요. LG화학이 9거래일째 올랐습니다. 0.49% 강보합에 마감한 가운데 삼성생명이 0.98% 약세, 현대중공업이 2.6%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5% 주가 급등하면서 현재 종가는 51,800원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79% 강보합에 마감한 가운데 파라다이스가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 CJ E&M 또한 2.67%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홈쇼핑주가 좀 강했는데요. GS 홈쇼핑이 0.26%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포스코 ICT가 0.2% 강보합, 성광밴드가 3%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가 단연 강세였는데요. 포스코 주가가 현재 1.96% 오르면서 33만 8,500원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동국제강이 2% 나란히 올랐고 고려 아연도 1.69% 강세로 마감지었습니다. 반면 현대 비엔드스틸만 파란불에 들어오면서 1.27%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조선주도 강했습니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2.67% 급등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3% 오르면서 오늘 종가는 32,800원이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6% 급등, 한진중공홀딩스가 8% 급등하며 마감 지었고 현대미포조선도 현재 1% 오르면서 오늘 종가는 14만 9천 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가 강하게 오르자 조선기자재주 역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소재가 장중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죠. 오늘 종가가 55,690원이었습니다. 한국카본이 3.6%, 태광이 4.8%, 유니슨과 태웅도 5%, 8% 급등세로 마감 지으며 전 종목 빨간불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해운주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BDR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해운주가 동반 급등했는데요. 대한해운이 10%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종가는 47,200원이었고요. 한진해운이 5% 급등, 현대상선이 3% 가까이 오르며 19,500원의 종가를 기록한 가운데 SS페노션이 0.56%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헬스케어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원격 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선다는 소식에 헬스케어 관련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비틀컴퓨터가 10% 급등세로 마감한 가운데 유비케어가 6%,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3% 급등했습니다. 반면 인성정보는 약 9억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방산주 종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아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방산주 주가는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스페코가 가격 제한폭까지 급락한 가운데 빅텍이 9%, 히드와 퍼스텍이 3% 나란히 밀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계 주무실수로 KB금융은 한때 하한가, 현대하이스코는 상한가 오르기도 했죠. 오늘 종가는 정상적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KB금융이 1% 오르며 종가는 36,950원이었고요. 현대하이스코는 2.57% 오르며 오늘 종가는 45,8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과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듣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정리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인해서 종가 무렵에 더 상승해가지고 1994포인트를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 매수가 주로 이루어졌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에는 오늘까지 포함하면 13일 연속 순매수가 되겠고요. 유럽과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 개선으로 인해서 조선과 철강이 주목할 만하게 올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이슈를 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단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첫 손에 꼽으라면 시리아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밤 미국 의회에서 시리아 이슈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의회에서 부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듯합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의회에서 이제 금주에 이제 오늘이죠. 상원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표결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상원은 여당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상원에서는 표결로 진행됐을 때는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원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원은 다수당이 공화당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는 현재 433석 중에서 한 220명 정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다수당인 공화당을 고려한다면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 리스크가 많이 이제 완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쉽게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당분간 계속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계속 시리아에 대한 우려가 잠재되어 있는 속에서 좀 계속 펀더멘탈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 듯한데요. 네, 내일까지는 아직 9월 동시만기일 전인데요. 외국인 중심의 대형주 움직임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내일은 아직 현재 흐름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2,000포인트에 거의 다가왔고요. 또
동시만기 전까지 비차익 거래로 집중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그 위에는 약간 소강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내일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급하게 오른 것들은 단기적인 접근 매도 차실현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현저하게 차별화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중소형주, 특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이 돋보인 종목으로는 단기적으로 중형주로도 일단 저가 분할 매수도 일정 수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중형주 쪽에 아직 본격적인 대응은 아니지만 가치주 측면을 본다면 많이 싸진 종목이 중형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잠시 이제 그 도시만기를 위해 약간 소강 국면에 들어가게 간다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형주가 일시적으로 부각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을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자, 오늘 장 괜찮았습니다. 수급과 업종 어땠습니까, 각각? 네, 시장 노멀하죠. 요즘 상당히 노멀하고요.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입니다. 사실 조금 난이도가 쉬운 편인데, 이제 코스닥은 조금 중국 과정이라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놓으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비싼 거를 사놓으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쉬울 때일수록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0.98% 상승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0.39%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장중에는 하락권, 약보합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합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오르는 모습이었죠. 일종의 물량 털어내기 과정이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지수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피가 상당히 좋은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돌파하기 힘든 위치까지 올라왔고요. 과연 이 부분 자체를 한 번만에 돌파할 수 있을까?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일봉상으로는 상당히 헷갈리는 패턴이 많은데 주봉으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상단 자체에 어느 정도 제가 그전에 끊어놨던 것 같은데 가격적인 부분을 오버히팅된 부분이 없다는 거죠. 위에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좀 더 큰 상승 그리고 제대로 된 뽑아내기가 조금 가능하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 지금 자리는 상당히 돌파가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종목군을 편입을 시도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다시 고점 부근 지금 부근에서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사셔도 늦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요번에 2000포인트를 넘게 되면 이번에는 정말 센 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원 200원 차이거든요. 그럼 200원 좀 더 비싼 돈 주고 좀 더 확실하고 안정된 그렇게 종목 플레이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코스닥으로 한번 또 같이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같은 모습을 본다면 차트를 잠시 길게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전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발상과 수렴이 있다면 수렴만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거기에 대해 오버히팅이라는 부분이 없었던 반면에 지금은 오버트레이딩 관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했던 부분이 1차적인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매집을 한 국면이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세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좀 더 계산을 하면 쉽지 않겠나. 그리고 오늘은 어느 정도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는 하락 패턴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을 좀 더 동반을 해서 상승으로 조금 마감하는 주봉이 상당히 중요한 패턴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양시장 모두 지금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기보다는 지금 들고 계시는 종목들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업종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보시면 자, 코스피 여전히 오늘 강세를 보였고 외국인에 의한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락
8,100억이죠. 8,100억의 순매수를 좀 기록하는 외국인이었고, 대형주 지수 중심의 시장이 움직였구나. 그리고 전기전자, 운수장비, 서비스업, 화학, 철강금속, 금융, 그리고 유통, 기계, 통신까지 전업종에 걸쳐서 매수세를 강하게 보였고, 그 중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큰 강세를 보이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기관은 참 웃기죠. 참 요즘 기관은 포지션을 상당히 반대로 잡고 있습니다. 대형주, 그리고 전기전자, 서비스업, 그리고 통신, 화학, 유통업종에 대해서 매도세를 치고 있다는 거죠. 이 매도세는 왜 나오냐면, 옵션 만기가 앞에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관점도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악성 매물들이 지금은 출회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악성 매물이 상당 부분 분포하고 있다. 자문형 랩이라든지 주식형 펀드 물량, 그런 물량을 지금은 외국인이 소화를 시켜주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유출을 조금 해보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들어왔는데, IT 업종이죠. 단연 IT 업종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 기관도 꼭 한국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좀 더 외국인이 이기길 좀 더 바라보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주는 어디 꼽으셨습니까? 예, 태광, 그리고 뷰옥스, 그리고 스페코, 요 세 가지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스페코부터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테마주죠. 스페코, 왜 이렇게 이슈가 됐냐, 그리고 왜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었을까, 이유를 본다면, 시리아에 대한 또 전쟁 얘기가 또 돌면서 어느 정도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내전이 지금은 미국 상원에서 11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일 날 뭐 파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 그만큼 기대감이 높았지만 시일이 좀 더 연장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유엔의 어느 정도 중재라든지 영국의 그런 반대하는 모습이 스페크로 이렇게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로 본다면 기업 가치는 상당히 낮습니다. 적정 가격은 2,500원대에 머물러 있는 회사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단의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지지점이 작용할 확률이 높지만, 상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변곡점을 찾기는 상당히 힘든 그런 주가 차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던 윗꼬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차익 실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거래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는 그림으로 표시를 한다면, 분봉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겠죠. 여기에서 3중 패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타나면서 지금 매도권이 자리 잡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스페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우리가 하단에서 다시 한번 더 물량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완전히 적게 나오든 아니면 거래량이 밑에서 손바뀐 물량으로 크게 나오든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되지 않는 이상 스페코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태광이라는 기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태광 무서울 게 없고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해양 플랜트 비중이 어느 정도 증가세가 포착됐다는 소식에 의해서 지금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태광 같은 오늘 기계업종이 상당히 시장을 이끄는 상승세를 주목을 해봤고요. 업종에 대한 어느 정도 업황 변화를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기계업종이 요즘 들어 살아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철강이 원스텝, 그 투스텝은 바로 기계업종이죠. 그리고 3스텝이 바로 소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회복하는 모멘텀 자체의 사이클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기계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한번 시작되면 3년에서 4년 정도가 사이클이 지속되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태광이라는 기업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차트가 상당히 이쁩니다. 이런 거는 세력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오버히팅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일 때는 강한 상승을 좀 더 동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월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월봉은 상당히 더럽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이평선 자체를 어느 정도 매집을 하면서 방향성을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상방이든 하방이든 지금 방향성 한번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업황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방보다는 상방일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옆으로 행보를 하고 거래량이 죽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방향성을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업황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긍정적 분위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비옥스라는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FN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와이즈 리포트 이런데 지금 최근에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비옥스죠. 그래서인지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모습이 상당히 포착이 좀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까지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비옥스의 상승을 한 번 더 부채질 해준 그런 격이었습니다. 자, 비옥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신고가 패턴까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군은 우리가 보시면 지금이 시세의 시작일 확률도 높습니다. 전에 원래 엑스레이 진단기를 좀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 예전 엑스레이가 있고 요즘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비교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암실 같은데 이제 조금 어두운 장치가 마련된 곳에서 사진을 인쇄하는 곳은 다 아날로그죠. 예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맑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그냥 엑스레이를 받아서 찍어 올린다. 그러면 디지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위 병원을 한번 둘러보세요. 주위 병원에 엑스레이 기계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은 거면 요즘 거 디지털이면 비옥스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예, 우리 동네도 있던데 그런 걸 이제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비옥스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료 장비 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는 상당히 높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험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은 이익으로 변환을 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시장 자체는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좀 더 기업의 이익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동종업종의 PER이 지금 30배 정도가 되거든요. 3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20배까지만 적용을 시키더라도 지금은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신고가 패턴 한번 기대해 보고요. 이런 종목군 보이죠? 이건 상당히 쉬운 패턴입니다. 난이도가 쉬운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하단에 이 가격대를 지금 돌파를 시켰거든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21,500원, 21,000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상당히 무리가 없는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서 좋은데요. 시청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 내일도 화이팅 하시면서 수익 많이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로저스타클럽의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이렉트 전략을 또 여러분께 짜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승현 과장, 인베스트 와이즐리 이주경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내일장에 딱 어울리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볼까요?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정승현 과장께서는 주식 비중보다는 현금 비중의 확대를 여러분께 주문을 합니다. 덜 오른 경기 민감주를 말씀하시고요. SOE를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이주경 팀장은 일부 차익 실현 눌림목 대기를 말씀하시고요. 9월 말에서 10월 초 이익이 증가되는 걸 확인한 후에 매수하자고 합니다. 에스코넥을 종목으로 꼽아왔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봤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 과장님. 네, 오늘 외국인의 거침없는 매수로 인해서 거의 2,000포인트 턱 앞에까지, 문 앞에까지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진격의 외국인이다라고 표현이 가능할 정도인데, 시장 분위기,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그 신흥국의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우리 시장으로 쏠림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나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도 종목들을 경기 민감주 위주로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 해외 지표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선호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경기 민감주의 이런 상승 흐름이 사실 하루 이틀에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지표가 돈다라는 거는 결국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돌아올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양적 완화 축소, 단기적으로는 아마 금융시장에 대한 축소 충격은 있겠지만, 시장의 실물 경기에 대한 어떤 반전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결국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시장에 풀었던 돈들을 회수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사실 크게 우려할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특히나 또 우리 시장은 여타 국가, 미국이나 유럽이 올라갈 때 전혀 오름폭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시장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해외 시장과 키 맞추기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적절한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지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포인트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이제 안착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조금씩 나올 것 같고, 오버슈팅을 한다면 2,05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장 분위기는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 지수가 여기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키를 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대형주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을 일정 부분 200억이 넘게 사주긴 했습니다만, 또 최근에 투신건을 중심으로 코스닥의 기간 매도세가 또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500억 가까이씩 계속적으로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일단 팔고 나서 시장을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대형주 위주로 다시 사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 사실 코스닥을 또 언제 턴을 할지 또 애매한 상황에서 이제는 코스닥 장이 올까 라면서 코스닥을 또 적극적으로 사기에도 또 애매한 시장이고, 또 대형주가 계속 가고 있는데 코스닥만 들고 있으면 또 답답하죠. 일단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가장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인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저는 대형주 잘 가고 있지만 여기서 사실 매수하는 거 좀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사실 왔습니다. 어제도 사실 조선주가 강했고, 오늘도 역시나 또 고점을 경신하는 흐름들 계속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더 사서, 2050, 잘 가서 2100포인트까지 가더라도, 사실 고점에 잡을 확률이 높지 않겠냐. 지금부터 매수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일정 부분, 주식을 샀던 그 물량들은 지금쯤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보시는 게 맞고, 굳이 이 시장에서 주식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제 종목들을 잘 찾다 보면 경기 민감주인데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쏠림, 수급의 쏠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상승 랠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종목별로 수익률을 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결국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순환매 장세로 이어지면서 종목은 소폭 올라가는 완전히 눌림목을 줬을 때 사지 않으면 상당히 수익 내기 힘든 그런 시장이 이뤄질 거고, 하지만 지수 자체는 올라가는 삼성전자를 올리든지 현대차 기아차를 올리든지 시총 상위주를 조금씩 올리고 또 적절한 은행주라든지 이런 키 맞추기가 이뤄지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별로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장이 아마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결국
시장에 좀 눌림을 기대해 보면서 저는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침없는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2,000포인트가 넘어서서는 좀 상황이 반전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 올 수도 있다. 그걸 좀 전망을 하시면서 현금 확보에 힘을 기울일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 이주경 팀장께서는요? 네, 요즘 장 정말 좋습니다. 예,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난이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로 거침없이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외국인이 사는 만큼 이 개인 투자자들의 좀 이탈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장은 좋지만 좀 안타까운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당분간은 좀 시장 떠나지 마시고, 한 1년 정도는 좀 시장에 계속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장기적 흐름은 좀 굉장히 역시 시장 좋게 보고 있지만, 일단 제가 오늘 제시해드린 전략은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눌림목을 대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8월 한 중순부터죠. 너무 가파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있었던 보유 종목 위주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두고, 그리고선 시장의 조정을 좀 한번 기다리는 게 좋겠고, 조정이 오지 않는다고 가정을 둘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중요 포인트는 역시 2,000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차라리 2,000포인트가 넘고 나서 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주가의 위치는 다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너무 빨리 올라왔다. 예. 각이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각도의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시장은 축포를 울리고 있지만은 호재와 악재가 여전히 공존을 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감을 좀 더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1일에 미국 상원에서 이제 시리아 공격 여부가 가시권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고, 역시 이제 9월에 FOMC 회의 이 부분도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금통위와 이제 쿼터러블 워칭데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 좀 경계감을 가져야 하고, 조금 더 체크를 하자고 하면은 이제 유가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엔저, 그리고 원고 현상, 이제 환율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하겠고, 좀 먼 얘기지만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독일 총선 그 여부도 이제 경계감을 갖고 이제 시장을 한번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장은 여전히 이제 좋게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호재로 둘 수가 있겠는데, 이 최근의 급등은 그동안 우리 시장이 저평가되던 부분이 어느 정도 제자리에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는 좀 가파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시장이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제 우리 시장이 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동안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됐던 이 시장의 가격이 제자리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 상승은 역시 이익 발생 여부다. 추가적인 이익 실현, 이익 발생 여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 시장은 여전히 이제 신흥 시장에서 최근 이런 주가 세계 그 위기 흐름 속에서 승리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이제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조용히 이어지고 있는 연기금의 수급을 주목을 하면서 이제 수급 믿고 가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선정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매주 나와서 맨날, 거의 매주마다 경기 민감주 얘기를 하는데, 결국 외국인이 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표가 돌고 있고, 그리고, 결국, 예전에 샀던, 예전에는 이제 7년, 8년 조선주가 화랑을 띨 때 기관들이 이제 주도를 했었죠. 그 역할을 지금 이제 외국인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그 과거 영광을 지금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 그런 기대감들이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의 시장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경기 민감주 위주로 자동차, 화학, 그리고 건설, 조선,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사실 시작을 했던 섹터가 조선과 화학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뒤를 따라서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시점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리고 GS건설이라든지 따라 붙고 최근에 유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정제 마진 개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유주까지 쫓아오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는데 일단 뭐 선진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그에 발맞춰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쏠림 현상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 이런 현상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경기가 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의 실적, 내년 실적에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올해 지금 현재 기대하는 만큼 실적이 나와주지 않고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예상만큼 빨리 경기 회복을 이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실망 매물이 나오겠지만 지금의 기대감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기 회복 기대감들로 수급이 맞춰지고 시장의 기대감들이 증폭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일단 쏠림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단 돈이 이쪽으로 몰리는 현상들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조선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쫓아가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거의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50일주 신고가를 내려는 종목들도 종종 이렇게 나오고 있는 국면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덜 오른 경기 민감주가 어떤 종목들이냐 이 부분을 찾는 노력이 이제는 진행이 돼야겠다. 경기 민감주는 이제 정해졌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가는 시장이라고 2000포인트가 넘어가면 정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렇다면 이제 덜 오른 경기 민감주 제가 봤을 때는 건설도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건설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GS건설도 급락 이후에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쭉 올라오는 그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건설주도 거의 목전에 찬 느낌 상당히 강하고요. 하지만 정유주에 대한 그 실적의 개선세 사실 정유주에 대한 우려는 조선이나 화학만큼 올해 상반기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이제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겨울에 계절적인 성수기 이뤄낸다라고 한다면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국면에서 정제 마진 효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정유주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시각을 좀 더 달리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 또 정유주의 또 메리트 자체가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업종이 아닌가 싶고요. 정유주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 GS 그리고 S-오일인데 현대중업도 현대올뱅크를 하지만 현대중업 자체가 워낙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정유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세 종목 중에서 조금 있다가 제가 S-오일에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S-오일에 대한 설명은 이어가겠고요. 이주경 팀장께서는 이익이 좀 증가하는 걸 확인하자 먼저 그거를 주문을 하시는군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9월 말에서 이제 10월 초에 이익 증가를 이제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역시 3분기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이제 3분기가 또 금방 지나게 됩니다. 이번 주, 오늘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추석 연휴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고 나면은, 주말 지내고 나면 바로 9월 말입니다. 9월 마지막 주가 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각 증권사라든지 시장에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오게 되고, 따라서 이제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역시 이제 단기간에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이 이제 9월 말까지 같이 조금 템포를 한 템포 쉬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다시 천천히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8월 초부터
가파르게 달려왔으니까는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챙겨놓고 추석 연휴를 좀 즐겁게 보내고 나서 다시 시장에 천천히 참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195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올해 순익 대비로 PER 한 9.5배 정도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제자리 위치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추가 상승은 역시 이익의 증가를 확인하고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9월 말까지는 같이 좀 쉬어가는 전략으로 좀 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도 심심하신 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개별주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철도주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테마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이러면서 이제 단기적인 시세를 주는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다음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이 이제 일자리 관련주인데, 우리 시장에 있어서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대의 복지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뭐 육아의 지원이라든지 뭐 노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최고의 복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 개별주에 조금 관심을 두고 시장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 개별주에 대한 관심. 자, 그럼 이제 정수영 과장님부터 종목을 풀어보겠습니다. S-오일이요. 네, S-오일, 일단 배당 메리트가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약 한 4% 정도 되는 종목이고, 전통적으로 배당주의 매력이 사실 9월 정도 이제 사시게 되면, 배당을 12월 말까지 들고 가시지 않더라도 아마 9월 정도에 사두시면 아마 10월 중순, 10월 말경 정도 되면, 가장 효과적으로 수익률이 나는 그런 전통적인 배당주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정유주 접근해 보실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계절적인 성수기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어떤 그 정유에 대한 수요 자체 증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최근에 경기가 돌면 사실 왜 정유주를 주목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이 가장 주요 포인트인데 간단합니다. 석유의 주요 국가, 당연히 선진국이겠죠.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인구가 많은 중국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량으로 석유를 소비하는 나라가 경기가 돌게 되면 이제 자동차가 좀 더 굴러다니는 그 길거리에서 굴러다니는 횟수가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공장들이 빠르게 돌아가게 되면 또 원유 수요가 높아지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결국에는 원유에 대한 수요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올라가면서 원유 가격이 그에 맞추기 위해서 공급의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수요의 증가로 가격적인 논리로 올라가는 부분은 당연하다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원유 가격 이 상향 조정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유 업종에 있어서 정제 마진은 개선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S-오일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양호한 실적이 하반기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 모멘텀이 지금부터 찾아가는 국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S-오일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그 경기 민감주보다 덜 오른 그런 느낌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 보실 만한 가격대다라고 보여주시고, 일단 가격 차트 보시면서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최근에 주가가 한 75,000원에서 80,000원 사이에서 행보를 하다가 오늘 한 1.1% 정도 올라가면서 79,200원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80,000원 돌파 이후에 저는 안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일단 89,000원대까지 사실 매물벽이 상당히 얇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다이렉트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85,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일단 손절가는 7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S-오일에 대해서 먼저 풀어주셨습니다. 워낙 고배당주 하면 첫손에 꼽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항상 이쯤이면 이제 관심이 가는 그런 종목이죠. 다음은 이주경 팀장님의 에스코넥입니다. 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에스코넥인데,
일자리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회사, 이제 취업 포털, 커리어넷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일자리 관련 테마, 뭐 뉴스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시세를 주게 되는데, 테마주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역시 실적은 안 좋은데 테마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에스코넥은 실적 역시 겸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에 846억 원, 그리고 2011년에는 1131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1701억 원. 이런 식으로 좀 매출액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올해 2분기까지 해서 1051억 원을 기록하면서 성장성이 좀 가파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에스코넥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휴대폰 내외장 부품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제 매출의 95% 이상이 삼성전자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이제 사업 내용보다는 이제 일자리 테마로 해서 조금 시세를 줄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이제 실행하고 있는 취업 관련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창조 경제라고 해서 이제 37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고 인재를 육성하겠다라고 이런 뉴스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이제 미래 창조 과학부에서도 5조 원을 하반기에만 5조 원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일자리 관련주로 해서 조금 좋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잠시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승 가기 추세를 좀 상승 쪽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도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좋은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좋은 주가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저는 내일부터 시초가로 접근을 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차로 1,700원, 그리고 2차로 2,000원까지 한번 노려보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1,2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S 오늘 좀 짧게 한마디씩만 언급을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사고 싶은 가격까지 못 왔습니다. 시장이 사실 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장세인 것 같고, 일단 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지만 지금은 일단 매수 보류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보류. 다음 삼성테크인요. 예, 삼성테크인은 현재 뭐 매수가에서 소폭 하락한 흐름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 없고 주가 흐름 역시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여전히 매수가 부근이고, 좀 더 포트에 조금 더 담아두시면서 홀딩 전략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두 분은요, 정승현, 이주규영 두 분의 전문가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